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의 윤성민입니다. 오늘 아라 인사이트, 사람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아라 인사이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대종요양병원의 서정복 부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종요양병원의 서정복 부원장입니다. 네, 우리 부원장님이랑 만나면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사적으로는 같이 만나서 저기 술 한잔 하면서도 뭐 밤새 토론해도 토론하는데 오늘 또 우리 아라캐스트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대종요양병원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종요양병원은 2014년도 3월에 그 논산의 논밭에 세워진 그 이제 일반 요양병원인데요. 지금 한 8년 반 정도 운영이 됐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이제 그 봉사와 기부로 지어진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노인 의료의 표준이 된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그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 환자분들을 어떻게든 그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에서 편안하실 수 있도록 모실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면서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요양병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종요양병원이 또 사실 엄청 오래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8년 반 정도 됐죠. 네. 근데 워낙 뭐 메디컬 이 요양병원 시장에서는 좀 이슈가 많이 돼서 견학도 많이 가고 그래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대종요양병원에 그 8년 반 좀 달려오면서 네.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뭐 사건이나 일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두 개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참 뭐 다양한 사실 그 변화들이 중간에 있어 왔는데, 이게 저희도 뭐 처음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오픈할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는 뭐 요양병원에 대한 경영에 대한 뭐 그런 부분도 전혀 모르는 채로, 그리고 이 시장이 어떤지도 잘 모르는 채로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뜻만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막상 펼쳐놓고 보니까 이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그때 정말 초창기에 우리 윤 대표님이랑 같이 병원, 그 종합병원, 대학병원 다니면서 일일이 그 홍보해가지고 환자 모시기도 하고 그랬던 그것도 되게 인상적인 저한테는 기억으로 남고요. 중간에 어떻게든 저희 병원의 생존과 지속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선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너무나 저희가 볼 땐 잘하고 있는 그 병원의 병원장이나 이사장님들께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이제는 이제 뭐 이런, 심지어 너무나 저희한테 부담스럽지만 향후에 그 우리 요양병원의 미래는 대종요양병원이 끌고 갈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해주시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하길래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또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지금 또 한 걸음 한 걸음 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종요양병원을 이제 초창기에 좀 같이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약점이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제 자기의 강점으로 돼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대종요양병원이 처음에 저도 봤을 때 여기는 진짜 병원 할 자리가 아닌데 먼저 시골에 뭐 사실 요양병원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많고 벌써 우리가 140%, 150% 오버됐다고 너무 심한데 이 시골에서 정말 이게 참 잘 갈까? 사실 이제 그런 두려움을 뭐 직원들한테 표출할 수는 없지만 매번 그 고민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마감이 어떻게 안 되는데 네. 가면서 이거 가야 되는데 사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위치도 아니고, 그렇죠. 되게 또 좋은 시점도 아니었고 그런 시기에 왔는데 그거를 다 이겨내면서 이게 이제 이 안에서 겪고 계속 치열하게 싸운 사람은 아는데 사실 외부에서 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죠. 절대 볼 수는 없죠. 그냥 결과만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아산병원도 처음 시작할 때 중앙병원으로 그 사진과 지금의 아산병원 한 30년 좀 넘었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세계적인 병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30년 만에.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아산병원만 만나지만 그 하나하나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매년 그렇죠. 혁신이 했기에 이만큼 됐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대종요양병원이 8년 만에 이만큼 되기까지는
제가 볼 때 그 매년 피 터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싸움과 어떤 경영을 해나갈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좋은 일 있으셨죠? 뭐 어떤 병원. 제 병원 증축을 해가지고 최근에 네. 제가 6월 중순에 이제 저희가 원래 143병상이다가 이제 233병상으로 이야, 네 이제 증축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또 병상 가동률을 높이는데 예, 경영적으로는 그렇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대전요양병원을 이제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종합병원 MBA 강의하면서 또 대전요양병원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저희 아버님을 요양병원 모실 데가 없어서 한 5곳 6군데 요양병 바뀌고 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어디든 편하게 모실 병원이 대한민국에 하나 있다. 이제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대전요양병인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왜냐면 요즘 다 바쁜데 네,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뭐 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시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나 같은 마음, 오히려 저보다 낫죠. 마음으로 이렇게 봐주는 병원이 있다면은 이게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병원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도 있었는데 이런 대전요양병원이 있으니 사실 너무나 좋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기인데도 또 이렇게 또 증축을 해서 더 가치 있는 병원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또 대전요양병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전국에서 오는 병원. 네, 저는 그쵸. 이제 그런 네. 말이 떠올라요. 네, 맞아요. 뭐 심지어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이제 한 3개월, 2달 반 정도 되셨는데 욕창 환자분이 참 그분도 대단하신 게 제주도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청주공항으로 오신 걸 저희가 픽업을 나가서 이제 모셔왔는데 그래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알고 오셨냐 했더니 이제 자기 욕창을 치료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도저히 치료할 만한 곳이 없어서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이제 저희가 나와서 이제 왔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뭐 아주 욕창이 빠르게 호전되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뭐 부산, 뭐 서울, 경기는 뭐 당연하고요. 대전, 충청권에서는 또 많이 오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뭐 오고 계시는 참 그런 보호자 환자분들이 참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되게 보람될 것 같아요. 그 지금부터 제주도에서 왔을 때 보람됐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나름 그리고 또 욕창으로 욕창 치료가 잘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욕창 치료하러 또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계셔야 되지만 또 치료를 위해서 오는 그런 병원이 또 하나가 돼서 욕창 치료가 끝나면 또 그 지역으로 또 가셔가지고 또 뭐 일반 요양에서 또는 요양원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집으로 퇴원을 하시는 그런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저희가 뭐 담당하는 게 만성기 환자분들이지만 만성기 환자분들이더라도 집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집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일반 재활병원은 아니지만 만성기 재활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움직임을 주고 그래서 앉아만 계시는 분은 스탠딩이 가능한 분들은 이제 어떻게든 일어서도록 그리고 선 수 있는 게 가능한 분들은 걷도록 하는 어떻게든 그 잔존 기능을 최소한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싱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병원 생활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집으로 가시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집으로 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되게 쉽게 이제 우리 부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제가 과연 이제 전국에서 오는 병원이 지방에 있는 병원이 있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사실은 뭐 서울에 우리 큰뭐 빅5 외에 과연 전국에서 뭐 오히려 서울 경기에서 내려가는 지방병원이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뭐 퀘스천이 이제 없죠. 네.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이제 그거를 만들어내기까지는 뭐 여기서 다 얘기를 못하겠지만 지금 딱 이제 욕창 얘기가 나왔으니까 욕창만큼은 정말 전국의 어떤 환자도 잘 치료해보자라는 엄청난 또 노력과 연구가 의료진부터 해서 모든 스태프들의 연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서비스만큼은 또 어디
부끄럽지 않게 전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해보자라는 또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대전요한병원을 초창기 같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 뒤로도 이제 제가 견학 이제 모시고 견학을 해서 가면은 딱 듣는 소리가 있어요, 의사들이.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원장님들 모시고 많이 갔잖아요. 뭐 주부 파트너들하고 무슨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처음 가면 어떻게 이런데 병원이 세워졌네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병원을 돌고 나서? 내려오면 네. 딱 하는 소리가 있어요. 다들 공통적으로 편안하다? 직원들 표정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다들 딱 놀아서 그냥 직원들 표정을 보고 그냥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직원들 표정과 인사죠. 네. 그러니까 대전요한병원 딱 가면은 이제 아마 그 이제 이런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요양병원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전국의 요양병원들이 뭐 직원 구하기 힘들고 현실적으로 또 감정 구하기 힘들고 예, 이 되게 척박한 어떻게 보면 환경에서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거기 이제 의료진들이 보고 내려오면 다들 얼굴 표정들이 다들 왜 이렇게 좋은지 되게 행복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정 보고 모든 거를 그냥 알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참 조직 문화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도 계속 경영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조직 문화인데 조직 문화라는 말까지 붙이기까지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사실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전 단계에서의 사실은 그 가치와 그 가치를 이루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통해서 문화까지 되기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방향성을 가졌을 때 참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저희도 뭐 제가 지금 만족하는 수준의 그런 문화가 다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방향성이 저희가 명확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방향성에 따라서 점점 문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인 의료의 표준이 된다라는 그 비전을 통하고 그 핵심 가치 5가지를 통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의 뭐 중간중간에 변화하긴 하지만 행동 강령들을 가지면서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준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뭐 저희 병원장님께서도 이 뭐 환자 중심적인 병원을 만들고자 하시는 지점들이나 아니면 또 직원들이 행복해야 또 환자가 행복하다라는 그 기본 가치를 가지고 방향성을 자꾸 잡아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저희 문화가 점점 돼가고 있는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뭐 이거 뭐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혹시 위기는 없었나요? 위기도 있었죠. 예, 위기가 뭐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영자로서 제가 부족함 때문에 생겼던 그런 위기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러면서 중간에 되게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랑 오픈해가지고 같이 시작했던 그 직원들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직원들을 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영적으로 너무 어렵고 압박이 돼서 그 처음에는 저희가 직원들 숫자를 너무 많이 가져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경영이 제대로 되고 일이 제대로 풀리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근데 뭐 또 지나고 나서 또 이제 그때 나갔던 또 직원들이 또 새로 들어와서 더 좋은 역량으로 지금 또 잘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참 경영이라는 게 참 아픔을 가지고 또 성장을 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지금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도 계속 성장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그 부원장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우리 서울에서는 이제 조찬에 또 매달 올라오셔서 경영 공부를 같이 또 하고 있고 계속 들으시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이제 뭐 경영을 이제 7, 8년 했지만 돌이켜 보면 매년 성장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환경은 그렇죠. 계속 변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환경 계속 변하니까 이렇게 정답이 없어요. 경영자라는 게 가야 될 방향을 알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계속 변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있다 보니 끊임없이 이제 끼어 있어서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데 우리
매달 사실 그렇게 또 경영 공부하러 올라오시는 거 보면은 사실 지방에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지난번 그저 윤 대표님 같이 강의 들었던 그때 그 뭐냐 정육각 대표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 조직에 있어서 병목이 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병목이 되고 저의 역량으로 인해서 조직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영자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책임감이자 당연한 의무로 저는 제가 성장을 해야 조직이 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되게 마지막에 이제 끝나려고 했는데 너무나 또 와닿는 얘기를 하네요. 왜냐면 실제 제가 병원 저희는 진단을 너무 많이 가고 문제 해결을 가다 보니까 네. 원장님이 병목일 때 되게 많아요. 리더가 병목일 때가 네. 솔직히 실제 가보면 가장 큰 병목이 리더고 제가 지방의 병원 중소병원 하나 살리러 갔을 때도 리더가 병목이었어요. 네. 심지어 빼고 살린 적도 있는데 아 리더들이 그거를 깨닫고 계속 하는 게 참 그게 또 리더십인 것 같아요. 네, 경영자의 또 철학인 것 같고 네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사실 더 많은 얘기를 다음에 또 한번 초대해서 나누고 싶고요. 네. 이제 우리 오늘 좋은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병원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대정요양병원이 어떻게 보면 고맙게 좀 모델이 돼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핵심 같은 거 만들고 또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데 너무나 좋은 모델이 돼주고 있는 요양병원, 대정요양병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병원이 되기를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